이 대장동의 비리가 지금 참 비극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죠. 이분이 지난 10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21일 그러니까 어제는 또 김문기 개발 1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몸통은 윗선 수사는 되지도 않는데 이 아래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꼴 아닙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불거져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 연루된 사람 중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왜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벌써 두 사람이나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그분은 무사하고 그분은 근처에도 못 가고 검찰에서도 아예 그분 곁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이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민주검찰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역은 따로 두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어나가는데도 눈도 깜빡 안 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일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과연 정말 이게 선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맞는지 회의가 될 정도예요.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뭐 특검을 한다 서로 특검을 허작해놓고 아예 지금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 후보들만 쇼로 특검 바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걸 논의해야 할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뭐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보이지가 않고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 뭐 법사위 이런 데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특검법 상정조차도 안 하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이 내놓은 거라도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논의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기 씨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은 더 미룰 수 없다.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죄다, 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민주당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아니 그럼 민주당한테 빨리 하도록 당장 언제까지 만드셔 이렇게 지시를 하던가 다른 것은 그냥 뭐 득달같이 지시를 하면서 왜 특검은 말만 하고 지시를 안 합니까? 그 중요한 입법 과제 이런 건 직접 지시해가지고 그 거대 여당이 그 한마디에 그냥 막 움직이고 억지로 통과시키고 하는 이 판에 이거는 후보가 더 늦출 수 없다.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역할 분담하고 있는 게 아니냐. 후보의 역할이 있고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나는 떠들 테니까 니들은 효과적으로 막아라. 혹시 이런 서로가 신호가 오고 가고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한기, 김문기 이 두 사람이 1, 2차 그 평가 작업이라든가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제 21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정민용 당시 실장, 이 유동규 지시를 받는 그 사람은 압력에 밀려서 그걸 못 넣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전후 과정을 지금 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를 않아가지고 김만배 화천대유 일당한테 수천억 1조에 가까운 돈을 밀어줬느냐 이걸 수사를 해야 하는데 두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가 그런 죽음을 부추기는 어두운 세력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원희룡 이분이 원희룡 본부장이죠. 이제 총괄정책본부장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뭔가 그 연결고리만 속속 골라서 빼버린 셈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작용하지 않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김문기 이분은 그때는 뭐 했냐면 개발사업 1팀장이거든. 팀장 하면서 뭐 했냐면 그 심사 1, 2차 심사에 다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성나무뜰 컨소시엄을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 1일차 그 선정 작업에 다 들어가서 점수를 몰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지시냐 이런 게 나와야 하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개발 환수 그 조항을 본래 넣었다가 나중에 이게
빠졌잖아요. 7시간 예, 만에 예, 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이걸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지금 씨, 이 제일 잘 사람이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예, 그 과정을. 그 다음에 이분이 네 번인가 이제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참고인으로 했대. 그러니까 참고인 정도였는데 자살해야 돼. 왜 죽어야 하냐 이 말이야. 참고인이. 그리고 무슨 강제 압수수색을 했다든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적인 뭔가 압박감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을 리는 없고 그건 원희룡 이 본부장 이야기로는 추측으로는 혹시 그 직전에 전화가 오고 가고 만약 했다면 뭔가 그 속에서 어떤 지시가 갔거나 압박이 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자살을 강요한 셈이 되는 거죠. 혹은 그렇죠. 밀어붙인 셈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정말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요. 아니 그분한테 본체한테 근처에도 안 가려고 지금 겉으로 도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적인 이런 의혹을 풀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화천대로부터 조금 뭐 이런 뇌물을 좀 받은 모양인데 지금 원희룡 본부장 얘기는 정말 너무 초라할 정도의 작은 액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사법 처리할 거리도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사실 원희룡 이 본부장은 대장동 일타 강사로 경선 때 아주 이름을 날렸고 지난번 얼마 전에도 그 43억의 행방 이것도 밝혔고 또 정진상 외에 이재명의 수행비서하고도 유동규가 그 압수수색 전에 통화했다는 내용도 밝혔고 그 휴대폰도 정진상의 지인이 주워갔다는 것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본부장한테는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김진국 민정수석의 경질 뒤에도 이재명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아마 뭐 MBC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이 김진국 지금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전 수석이죠 이제 전이 어제 경질돼 버렸으니까. 대통령이 거기 수용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데 그것은 아마 의지를 가지고 뭐 의지를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좀 독려를 한 모양이죠. 민정수석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로 이 뭐냐면 음모가 진짜 이런 게 음모입니다. 원 본부장이 위선 보호 위해서 죽음의 서약을 한 바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할 정도예요. 그러면 아니 원 본부장이 그냥 예사로 하는 말은 아닐 거고 자기 나름대로 그 엄청스러운 제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제보를 받는 중에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뭐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그냥 예사로 그냥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선 보호를 위해서 죽음의 서약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측근들 당신들이 만약에 경우 검찰에서 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은 죽어라. 그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피아도 이런 마피아가 없지. 더군다나 지금 김진국 경질에도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대장동 수사를 하니까 이걸 체하는데 그 아들 문제를 싹 어디서 입수를 해가지고 MBC한테 흘려가지고 이렇게 터트리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했다. 그게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야 할 일입니까? 그 아들이 고등학교도 이 김진국 전 수석의 그 형님이라는 김홍국 씨가 한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조현병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밀어붙였다 할 때는 만약에 정말로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제보를 했고 그래서 터뜨렸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무서운 세상이죠. 예? 아마 미국 옛날에 그 마피아 집단도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사람을 예사로 그냥 앞에 걸치적거리거나 위험하다 하면 없애버려.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선 수사에 어떤 이 중간 단계랄까 고비가 정진상 비서실 지금 부실장입니다. 선대위에
이 사람이 사실상 이 대장동 개발에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예, 예. 지시를 하고 유동규한테 지시하고 그럼 유동규가 또 그걸 받아서 실무적인 일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성남시 정책보좌관 또 경기도 지사실 때는 정책실장 이 역할을 한 핵심 중에 핵심 직권 아닙니까? 예, 예. 이재명도 인정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은 검찰에서 지금 내 불러도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해도 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네요. 일주일째 뭐 온갖지도 않고 있고 내가 누구 정진상인을 수사를 해야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 보니까 여하튼 연결 고리마다 예? 다 여기 저기 그 차단시켜 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선거 끝날 때까지는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 대장동 수사에 사실상 진전이 없도록 만들면서 차단해가면서 이 대선까지 치르겠다는 뭐 이런 그 계산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뭐 검찰이 이럴 때일수록 좀 분발을 해야죠. 분발해서 사명감을 발휘해야 될 텐데 예? 뭐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의심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상황 전개상 예. 상황 전개상 자기가 스스로 말이죠. 이 벽을 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허심탄회하게 나도 조사해봐라 하려면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오히려 공공수익을 환수를 뭐 5천억인가 얼마를 한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 국민의힘 게이트다. 50억 받은 거 그거는 엄청스러운 일이고 577억은 그다음 김만배 그다음 뭐 천 몇백억 하는 천 얼마인가 하는 천화동인 그 누구예요? 남욱이. 예. 그거는 문제가 없고. 백현동이다 여기저기 자기 측근들이 가서 엄청나게 해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삼켜버렸나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지금 그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도 뭐 수사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변두리만 두드리지 말고 핵심으로 들어가서 진짜 대장동 설계 누가 했는지 또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자금 추적하면 다 종착지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들고 나서야 하고 자기들이 역량이 안 되면은 특검을 해주세요. 혹은 스스로 특검을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이든 누구든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검찰이 해달라는데요. 우리 역량으로는 더 이상 윗선 수사를 못하겠다 힘이 딸려가지고 압력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먼 사람들만 죽어나는데 우리도 괴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니 그 거창하게 거대하게 아주 거창한 명분으로 해서 출범했던 공수처는 뭐합니까? 거기는 지금 뭐 기자들 또 뭐 기자뿐만 아니라 가족 뭐 여기 저기 통신 조회하고 민간 사찰원이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다른 무슨 지금 할 틈이 뭐 있겠어요? 그런 일이나 정치 한다고. 사찰하고 언론 예, 사찰하고 예. 민간 사찰 하는 데가 지금 공수처 아닙니까? 그런 일이나 하니까 정작 자기들이 이제 손을 대야 이런 데는 아예 모른 척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죠.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